자, 커피도 마셔가면서 시향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트렌드를 찾아가는 투자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시황 준비되신 분들은 전부 다 Q를 부탁합니다. 자, 차트 나와라 뚝딱.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요 근래 들어와서 전기전자의 힘, 특히나 시총 1위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잘 했긴 했지만은 혼자 약간의 독식했던 안타까움이 있죠. 지난 가을 시즌, 즉 추석 무렵에 이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노트 7에 대한 이제 폭발이 나오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왔죠. 여기서 단기간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추세가 약간의 조정 파동으로 갔습니다. 즉 투자했던 돈들이 조금씩은 매도로 나왔죠. 여기 한 3개월 정도 진행됐습니다. 3개월 정도. 요 기간에 근데 이 소형주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요 기간에. 왜냐면은 모든 투자처가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추세를 만들어 갔는데 그러한 악재가 나오면서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신제품이 나왔지만은 신제품을 조달할 수 있는 소형 기업들 있죠? 그 기업들을 같이 끌어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조정을 받아야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근래 보니까 삼성전자가 전기전자 쪽에서 시가총액 1등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 2등이 지금 현대차로 바뀌었죠? 앞전에는 누구였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1등, 2등은 누구였죠? 네, 어서 오세요. 네, 하이닉스. 네, 맞죠? 하이닉스. 근데 요즘에 하이닉스는 힘이 좀 빠졌죠. 네. 앞전에 이제 여기서 갭으로 날리고 진행될 때 여기서는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네.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요 위에서 고가 부분에서 이건 종목 진단을 계속 나왔으니까요. 고가 부분에 5만 원 이상 사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자꾸 막히는 부분이 보였거든요. 물론 시가총 1등이야 계속 꾸준하게 가겠지만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위의 구간보다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바닥에서는 작업하는 사람은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되었든 간에 이 큰 종목들은 개인들이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소형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 기업들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추세를 타고 가요. 이 과정이 이제 약 1년 가까이 됐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좀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도 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시가총 1등이 조금 머물러 멈춰줘야 또 다른 데에서 수익권들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죠. 요 근래는 삼성 기업들이 요 근래 좀 잘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현대차가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바뀌어버렸죠. 하이닉스는 내려오고 이제 현대차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여기에 대한 부품주들에 대한 소형 가치주들 상당히 많죠.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준비해서 출발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얘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과거에도 보면은 현대차 갈 때 SL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접목이 될 것이고요. 요건 한 번쯤 나왔죠. 그럼 또 다음 타자가 또 진행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까지 매수의 주체가 외국인에 대한 주체가 됐습니다. 요 근래 들어와서는. 그래서 3개월 동안 집계를 보니까 3개월 동안 약 5조 6천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는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이 기간 안에 물론 이제 탄핵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인상
북한의 미사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나오기 바빴고요. 외국인들은 매수하기 바빴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매번 우리나라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맞죠? 2000년대 이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을 봐왔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2000년대부터 투자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분들은 진짜 연간의 통뼈분들 남았고요. 그다음 최근에는 15년부터 거의 오셨어요. 약 투자자들이 2년 이상을 끌고 가는 것이 시장 안에 살아있는 것이 쉽지 않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투자가 처음 시작되신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많이 고생했을 겁니다. 여기서는 대형주도 못 갔거든요. 15년부터는 거의 소형주가 나갔어요. 16년부터는 삼성전자만 갔고, 그렇죠? 하이닉스 부문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갔었죠. 지금이 현재 좀 들어와서 그렇지 앞전에는 한국전력도 상당히 많이 갔었죠. 시장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면 변하는데 과연 문제는 그거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삼성자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해서 더 끌고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선택에 대한 폭이죠. 그죠? 시장은 지금 출렁출렁 종합주가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거의 2년 전에 전고점에 왔어요. 그렇다고 그냥 한번 뚝 죽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래간만에 약 6년간에 있었던 지수의 관점이 지금 탈피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탈피가 나오냐? 아니죠. 나오는 이슈들이 있었잖아. 이슈들이 뭐가 있었나요? 탈피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이슈. 장원님, 전진아님 어서 오세요. 어떤 게 있었겠습니까? 탄핵 부분들. 일단은 불확실성이죠.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불확실성으로 들어갑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탄핵 부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미국 금리 인상도 되겠죠. 미국 금리가 최소한의 감내할 수 있을 정도는 인상이 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지금 악재와 아픔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경제에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어렵게 됐잖아요. 특히나 뭐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진짜 상업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반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경제에 대한 지표겠죠. 종합주가지수. 그렇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하나씩 베일을 좀 더 벗겨 나가고 이겨 나갈 때는 뭔가의 수급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수급입니다. 즉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입니다. 그러면 들어온다면 왜 들어오는가? 나간다면 왜 나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거죠. 그게 앞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이니까. 그리고 트렌드니까. 근데 악재에 대한 것들은 요 근래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해소도 시키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맞나요? 이해되시면 7번.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15년만 하더라도 최초 금리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 서로 나가겠다고 외국인 투자들 되게 많이 매도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북한에 대한 전쟁의 뉴스로 인해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나왔지만 이번에도 북한 미사일 쐈어요.
금리 인상도 됐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좀 틀려요. 맞죠? 그게 바로 크게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면은 변화될 수 있는 기업들. 그게 이제 선발대로 이제 상승자가 간 거예요. 후발대가 조금씩 따라갈 수 있는 뭐 현대차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맞죠? 결국은 어떻게 주도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돌면서. 주도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순환매 랠리로 인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번에만 그랬냐? 아니에요. 그거 한번 보여줄까요? 2009년에서 2011년도까지 상당히 현대차도 셌지만은 얘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 누구예요? 동생이 누구야? 기아차. 그렇죠. 기아차. 얘는 바닥 대비 10배 못 갔어요. 바닥에 35,000원, 고점에 27만원. 기아차는 바닥에 5,000원, 고점 84,000원. 10배 나갔죠. 수익률은 여기 더 좋았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밀었죠. 근데 잘 봐요. 이 기아차도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한 것만 알아요. 근데 얘도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기는 뭐 있지만은 2007년에는 진짜 조금 과장을 못해서 진짜 줄 서서 펀드 들었거든요. 그때 2000포인트 가면서 경험도 있을 거예요. 진짜 줄 서서 펀드 들었어요. 왜냐면 종합주가지수가 정말 이뻤거든요. 근데 얘는 고점이 2006년 1월이에요. 지수가 엄청나게 이뻤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뒤로 갔어요. 웃긴 놈이죠? 즉 지수는 이뻤는데 뒤로 갔던 놈이에요. 여기잖아 여기. 쟤는 여기 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아차가 어떻게 간다? 거의 급등 나오죠. 급등 나오기 전에는 급락이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빌리진이야? 뒤로 그냥 백스텝을 하면서 맞죠? 동영상 하나 보면 좋겠네. 백스텝 하면서 그냥 춤을 추면서 잭슨이 뒤로 가는 게죠. 뒤로 가면서 그냥 꽈당입니다. 정말 아팠죠. 우리도 여기 12,000원부터 12,000원까지 투자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 여기도 바닥이니까. 맞죠? 누가 정확히 리머저트 온다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순식간에 왔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뭐 매도할 겨를도 없어요. 갑자기 그냥 기시자대기를 왼쪽 오른쪽 다다닥 맞으면서 그냥 한방 스트레이트죠. 바로 반토막입니다. 12,000원 산 거 바로 반토막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V자로 나오는 과정인데 상당히 이제 바닥권 다지는 시간들이 상당히 오래 걸렸지만은 투자자들 거의 물량들을 거의 다 뺐었다. 그래서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는 것들이 한번 올라가면은 엄청난 각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보세요. 삼성전자도 그냥 간 게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할게요, 이거? 지금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잘 받은 기업들은 현재 추세 만들고 급등 나옵니다. 느끼고 있나요? 느끼고 있다 1번. 못 느끼고 있어요 2번. 사실 느끼는 것보다는 계좌에 담겨 있어야 돼. 문제는 계좌에 담겨 있어야 돼. 삼성전자 본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어요. 근데 본주보다는 우선주를 더 많이 얘기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요 근래는 LG전자 얘기했지. LG전자. 오늘 봐봐.
우리 첫 번째 얘기할 때는 48,000원, 5만원대 얘기했으니까요. 각도 나오는 거 봐요. 오늘 LG전자보다 센 거 있나요? LG전자보다 센 거 있어요? 대형주 중에? 없어. 아주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들이 이 앞에서는 수많은 시간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변화되는 것들은 가는 종목들은 계속 꾸준하게 가더라. 그걸 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뭐 포스코 바닥에 사신 분도 많이 있던데요. 근데 포스코는 과거에도 보면은 주가 상승과 하락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놈입니다. 이런 것들. 요 근래에는 LG그룹이 가장 좀 힘이 강합니다. 그렇죠? LG누텍 날라가요. 변화된 곳에서 아직 변곡점이 막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세가 탈 때는 계속 그쪽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아까 기아차다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아차도 12년도에도 고점으로 돌파가 나왔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자리입니다. 아마 이 구간 즉 7만원 이상에서 기아차를 첫 번째 매수하신 분들은 다 고통받았어요. 7만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 오늘 오셨으면 7만원 눌러봐요. 7만원에 7자 6만원에 6자 5만원에 5자 없으면은 이거 한 번도 안 사본겨. 요 뒤에 사는 거죠. 2012년까지 5년 전이죠. 5년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메 어디로 가는겨? 어휴 짜증나 진짜 어디로 가는겨? 물만 먹으러 가는겨? 계속 죽였어요 진짜. 맞죠? 근데 12년 5월달에 얘는 가장 핫한 인기였고요. 인기주였고요. 그 다음에 금호석유 인기주였고요. S-오일 인기주였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예전에는 호남석유죠. 화학주도 인기 엄청 많았습니다. 그게 끝나고 바닥에서 시작하는 업종이 하나 있었죠. 그거 무슨 업종인지 아시는 분? 요거 알면은 상당히 고참이고 지금 뭐를 담아야 될지 좀 답이 나옵니다. 12년도 5월달부터 비술바라님 플러스 5점 나는 성공률까지 같이 올라왔네. 제약주 그러면 비술바라님하고 나는 성공자님하고 투자미래님 우리 광장님 그럼 제약주 있었어요? 제약주 거기서 있었으면은 진짜 이제 5점 받아가야지. 제약주 있었으면 1번. 여기서 한 번 더.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미래님은 있었죠. 그때 우리 중군당 밀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은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면 여기서 드러내려면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든 간에 더 돈을 쓰면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럼 걔네들도 부담인 거죠. 많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올릴 필요가 있나. 바닥 대비 10배나 맞잖아요. 이거 1000%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른 곳으로 찾으러 간다는 거죠. 좀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얘도 바닥에 있을 때는 가치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성장성도 있었고. 기아차라는 기업이 이제는 세계시장으로 이제 나가기 위한 도약하는 단계였죠. 제대로. 디자인 면부터 시작해서. 현대차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상당히 북미에 히트 쳐버렸죠. 그죠? 그때 12년 5월달부터 간 게 이제 사실 종무당 홀딩스예요. 바닥 한번 볼까요? 기아차 고점 12년 5월 2일. 종문당 홀리스 저점 5월 21일. 5월달 다 이제 고점과 하락이 나오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어때 딱 그 한 달 새에 있는 것들이 인기주와 최악의 종목으로 바뀔까? 이해되시면 7번. 신기하죠? 차트는 이럴 때 보라고 쓰는 거지. 차트는 이럴 때 보는 거 쓰는 거예요. 그냥 단타만 치려고 그냥 차트 그냥 1분봉 보면서 아침에 그냥 들썩들썩 엉덩이 들썩들썩 5분봉 보고 그냥 들썩들썩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차트는 과거에 대한 지표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그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맞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각도에 대한 것들을 나오고 있는 거니까 반드시 계좌에 담아놔야 된다. 지수만 가는 게 아니라 가치 종목들 간다는 거. 이번에 이제 최종 결산 부분과 이제 1분기 실적들이 이제 거의 다 왔죠? 대형주들은 거의 1분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겁니다. 그죠? 내부자도 알 것이고 외국인들도 기업 탐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관점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강세가 나오는지. 그래서 후속주들은 삼성전자 후속주들은 꾸준하게 계속 발굴되고 진행된다. 그죠? 그거 말고도 다른 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부분들. 가치 부분들에서 추세가 나오는 곳에서는 힘들다 하더라도 무조건 여기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여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매달려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포트에 대한 변화도 느껴야 되고요. 변화도 줘야 되고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 자,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곳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인기가 조금 핫했던 종목들은 어디에서 뭐가 좀 양봉 전환이 나오나요? 코스닥을 지금 코스닥만 몰려있는 분들은 아주 그냥 울상이에요 울상. 아유 죽겠네 이놈의 코스닥 안 그래도 지금 닭이 잡혀가니까 닭 조사받으니까 아주 그냥 닭이 푸드득이지. 맞죠? 닭하고 소하고 지금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소는 비싼 소 맞죠? 황금소. 닭은 완전히 꼴가닥이지 꼴가닥. 닭은 꼴가닥 됐어요 꼴가닥. 신용도 좀 조금씩 늘어가지고 여기만 담겨 있다면은 많이 힘들어요. 포트는 지금은 많이 조금 바꿔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앞전에는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 뭐 나오면서 뭐 대성창투나 뭐요 SB 인베스트먼트도 꾸준히 나왔어요. 꾸준히 나왔고 그럼 이런 것들은 한 파스 지나갔으면은 또 다른 또 정책적 부분들은 또 움직일 겁니다. 거기서는 이제 약간의
이제 일자리가 해결이 되면 다음부터는 또 뭐 저출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복지 부분들. 그러니까 정책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은 보니까 안랩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안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가볍게 그냥 툭툭툭 치고 가니까 완전히. 근데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은 끝났어 이제는. 그렇죠? 오늘 거래도 많이 나왔죠?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나가요. 요즘에는 많이 연결시키지 않고 요렇게 툭툭 끊겨요. 요 라인들 나오면 매도, 이익 실현. 나오면 이익 실현. 앞에 보니까 대성일텍 요런 것들도 나오면은 끊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끊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요 근래 우리가 매수한 거는 코리아에이스에 샀습니다. 코리아에이스는 아직 매도가 안 나갔어요. 상당히 개인 투자자를 많이 지금 털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은 최소한의 이번 장은 분출 나올 때까지 갈 겁니다. 최소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그러면은 좀 더 수익률 면에서는 좋아지겠죠. 매번 단기성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더 바닥을 보면서 지긋하게 매수해서 추세하고 같이 하고 진행돼야 된다는 거. 물론 거기에서는 시간 투자는 있을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매수한 게 아니죠. 충분히 이해하고 매수가 진행되어야 끌고 갈 수 있을 때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변해 나가는 거예요. 시장도 매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 나가잖아요. 바닥에 있을 때나 또는 위에 있을 때나 심리적 부분도 달라지고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거기에 또 다른 주도주와 함께 이렇게 시장이 바뀌어가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투자의 습관들이 나쁜 습관들이 계속 내가 갖고 있다면은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맞죠? 그래서 차트만 보신 분들은 또 차트만 보고 또 재무제표 보신 분들은 재무제표를 봐요. 근데 대신에 적절히 잘 섞어야 돼요. 너무 한쪽에만 보게 된다면은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봐야 될 것들이 수급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심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트렌드. 어제 제가 박영우 씨 여의도 쪽에 뭐 강연을 한다고 해서 잠시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에 나올 수 있는 트렌드의 방향성이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다양한 거를 또 느꼈어요. 그걸 오늘 우리 VIP 가족분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종목들을 보면서 그분이 얘기했던 종목들도 다 분석했거든요. 그죠? 분석해봤는데 뭐 삼천리 자전거를 뭐 되게 좋게 말씀하시더라고. 네,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했던 종목이라 이 뒤에는 실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지만은 상당히 개인들도 많이 좋아하고요. 특정한 누군가 산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자꾸 따라붙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럼 못 가요. 오히려 시간 되게 많이 걸리죠. 그래서 어차피 뭐 그런 분들은 약 1년을 기다려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하고의 투자 관점이 조금 틀리죠. 1년간의 매수를 해버리면은 보통의 투자자들은 아이고 힘들어요. 지금 추천해가지고 한 달만 안 가도 어떻게? 아이고 힘들어요. 아주 그냥 온몸이 그냥 쑤시잖아 그냥. 맞죠? 아직 이제 감기도 안 왔는데 벌써부터 한 달 동안 종목이 안 움직이면 온몸이 막 비틀리잖아. 아 언제 가요? 아 언제 가요? 앞에 이 DRS 장도 그랬어요 이거. 앞에 DRS 장도 지금은 여기 와서 이쁘죠. 이쁜데
바닥에서 사면은 바로 안 가거든요. 이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가 왔다 하는데 여기서 죽어버려요. 이 기간이 4개월이잖아. 좀비 쑤시는겨. 그리고 난 다음에 가요. 여기도 한 번 더 들어오죠. 그래서 처음부터 가격이 싼 자리에서 사야 돼요. 그러면 이 구간 이길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추세를 좀 더 타고 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은 바닥에서 사려면은 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내가 처음에 샀던 그 가격대보다 내려온 적이 별로 많이는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 수익을 깔고 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수익을 깔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은 커버할 수 있다. 근데 보통의 투자자들은 거의 다 위에서 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사니까 내려올 때 손절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버리면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맞죠? 바닥에서도 갔다 오면 데미지가 있는데 최소한 싼 자리에서 유리하게 사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자니까요.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죠. 요 근래에 제약주를 들고 오신 분이 있어. 이제 그분이 이제 조금씩 이제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한미약품에서 많이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다행히 여기서 여기 위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다 털어냈지만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약품은 상당히 많이 좋아하더라고. 여기서부터도 또 얘기 나오고. 그래서 하나의 업종이 너무나 과하게 주가가 상승하면 그쪽은 바라보지 마라. 차라리 다른 쪽을 새롭게 출발한 종목들을 계속 보는 것이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주식은 되게 단순할 수도 있지만은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은 복잡한 투자를 선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좀 단순하게 보세요. 단순하게.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무엇을 나는 좋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 그 기준을 잡아 나가야 되겠죠. 그럼 그 기준에 맞게끔만 매수하면 돼요. 다른 거 가더라도 보내줘 버리면 되지. 설령 여기서 제약주를 못 사가지고 안달복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고 다른 거 보면 되는 거예요. 맞죠? 좀 보니까 고려제강 요 앞전에 좀 잘 갔죠? 고려제강이네. 고려산업. 여기서 이거 사도 돼요? 물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여기서 계속 매달려 있는겨? 좀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이 없으면은 모르겠지만 있다면은 굳이 여기서 비싼 값 주고 살 필요는 없다. 결국 자신에 대한 기준과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산 것들은 현재 지금 코리아에는 거의 가족분들 다 샀어요. 일찍 오신 분들, 늦게 오신 분들, 일찍 오신 분들은 좀 더 싸게 샀고 다 사서 거의 30% 이상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출 나오면 그때는 쑥싸게 하면 되겠죠. 맞죠? 양봉이라 크게 나오면 그래서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대형주 주도주하고 같이 만약에 못 간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다시 또 바닥권 잡으면 또 재매수하면서 물량들 늘려간다.
이번 장이 그렇게 진행되면은 아무래도 3월 말 4월 초까지는 이제 1분기 실적도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진행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월 9일날 대권에 대한 부분들, 뭐 정책주들 이런 가벼운 것들은 한 번 더 주가 상승 나와야 돼요. 그래야 투자자들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몇 개 재료성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만약에 못 가는 종목들이 있다면 지금은 과감한 포트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4월 달에 좀 더 1분기 실적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느낄 수 있겠죠. 수익 부분들을. 그래서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오늘 보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뭐 파워로직스도 이것도 추세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죠? 지금은 거의 다 추세가 어떻게 갔다가 들어오고 갔다가 들어오는데 요 근래에서 이 자율주행에서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은 잘 가잖아요. 보유되신 분들은 더 끌고 가세요. 더 끌고 가시고 이거는 우리 VIP 가족분들에게 먼저 언급을 했어요. 요거는 무료 출연료 나갈 거니까 먼저 인정받고 오케이 승인 받고 간 겁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조금 재밌게 하세요. 좀 즐길 수 있어야 되고요. 설령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져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첫 번째 매수한 이유가 반드시 살아있는 종목들만 해야 돼요. 그게 확고하지 않는다면은 매번 흔들립니다. 매수하고 떨어지면 왜 그러지? 그럼 첫 번째부터 잘못될 수가 있어요. 다시 또 재분석해야 돼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기업들을 재분석해야 됩니다. 뭘 잘못 본 거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잘못 봤다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제대로 봤다면 주가가 기업이 나빠진 거와 주가가 빠진 것이 있을 것이고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틀리죠 완전히. 다른 요인으로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더 매수해야지. 그 정도의 분석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오랫동안 살아남죠. 그거 아니면 맨날 흔들려요. 트럼프 같은 데 한번 당선돼 버리면은 이날도 되게 흔들렸잖아요. 브렉시트도 흔들렸고 미사일 포스면 또 흔들리고 이상하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 VIP 가족분들은 많이 웃었어요. 다행히. 다행인 거예요 참. 그냥 웃어. 그리고 한쪽 면은 두려움도 있겠죠. 주가가 빠지는데 두렵지 않은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두려워요. 우리 다 같이 두려워. 대신에 두려움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공포가 있나요? 돈이 있나요? 홀딩 하나요 그냥? 기회가 있잖요. 어렵나요? 두려움이면 기회가 있잖아. 시장에는 두려움이 와야 주가가 싸지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죠. 매번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진짜 트럼프 나왔을 때 우리가 같이 캡처도 뜨면서 갔던 것들 오랜만에 볼까요?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그때 뭐 제2의 브렉시트 하면서 얘기 많이 나왔죠? 여기서 요날이잖아 요날. 여기 방장님 계시네.
방장님하고 미신님하고 오늘 미신님 안 오셨어요? 그래도 웃어요. 이때는 뭐 광진인텍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을 단시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도 언제 또 이렇게 널 줄지 몰라요. 가다가 갑자기 그냥 벼랑 끝에서 그냥 빵 하고 맞으면 오메 하면은 또 같이 좋은 기업들 찾아서 또 싸게 매수하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니까. 거기서 투자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두려운 분들 있으면은 아이고 선배가 먼저 트럼프 겪을 때 먼저 브렉시트 겪은 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미사일이죠. 미사일 겪을 때 요거는 그렉시트 부분들 다 겪었던 분들이 어떻게 한마디 던지죠. 뭐라고 던져요? 아 괜찮아요, 안 죽어, 더 사버려 그냥. 어차피 죽었는데 뭐 더 죽을 게 어딨어. 한 번 더 띄어 밀어버리죠. 안 그래도 다 죽었는데 뭐. 안 그래도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죽읍시다. 더 싸게 사버리세요. 했던 부분들이 이런 거였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광진인텍이라 그런 것들 여기에 했으니까 아주 재밌는 자리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소형 기업들은 자주 이런 역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찾아서 바닥에서 싸그리 다 담아놓으세요. 담아놓고 분출이 나올 때까지 나오면 한 번씩 매도해서 챙겨놓고 들어오면 또 매수해주고, 그런 것들이 저번에 이제 진행되어서 전체 계좌 수익률 부분들이 15년도에도 약 30% 나왔죠. 16년도에도 30% 나왔어요. 이 플랜을 정해놨다면은 그대로 그냥 또 갑니다. 대신 이제 종목의 변화가 있겠죠. 종목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비중의 변화, 추세의 변화가 있겠죠. 여기에서만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다음날은 바로 날아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가치성 부분이니까요. 이번 장 추세 부분들, 추세가 나와야 사실상 삼성전자 같이 주도주가 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아까 기아차에서 봤던 거, 인기가 많은 것들이 끝나게 되면 어디? 다음 파트로 넘어간다. 그게 쓰나미의 랠리의 시장의 역할이다. 이해되시면 1번. 네, 진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하면서 힘든 시장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너지 효과도 내고, 그 다음에 정보도 같이 보면서 교류도 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좀 더 의미있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근래는 새로운 종목도 찾고요. 변화되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의미를 좀 더 찾은 것 같아. 어때요? 요즘 투자하면서 우리 VIP 가족분들이나 지금 여기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변화되는 거, 자신이 변화되는 거 좀 느끼나요? 느끼시는 분들은 7번 눌러보세요. 나 맨날 그냥 고점에서 그냥 단타만 했는데 그냥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수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 얘기들. 요즘에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수님 방송 듣고 마음을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오히려 수익률 쪽에서 많이 바뀌어요. 우리 여기 요 근래 이제 고차님들, 우리 방장님도 요 근래
후기 많이 올려주셨죠? 예, 많이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고참 중에 또 편안한 투자님도 실질적으로 올려주셨고, 후기들 잘 보시고 진짜로 되고 있는지, 바로 그냥 하루에 그냥 1일배 해가지고 전체적인 수익 부분을 내는 게 아니라 1년에 대한 과정들, 연에 대한 수익을 진짜 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88TV에서 만났던 우리의 인연이니까. 맞죠? 그래서 뭐 나쁜 투자가 습관들이 들렸던 분들이 상당수 요 근래 들어와서는 뭐 개별주들에 인해서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많이 변화시켜줘야 돼요. 지난 앞전에는 이 보성파워텍으로 고통 많이 받으신 분들, 결국은 한수한테 다시 또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져버리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요 근래 또 안랩도 이뻤죠? 안랩으로 다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준이 과연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를 느껴야 돼요. 성장하는 것도 느껴야 이 시장 안에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기준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이렇게 한 번에 확 와버리면은 기준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흔들려요. 내파도 흔들리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VIP 가족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요즘 변화되는 것들은 시장에서 직접 느껴야 돼요. 느끼고 느낀 만큼 담아주고, 담았으면 보유하고 끌고 가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보유해요? 보유는 언제까지? 언제까지는 언제까지요? 분출할 때까지지. 분출할 때까지. 상승이 아주 멋지게 나올 때까지.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렇죠. 꺾일 때까지. 아주 멋있게 나올 때 있어요. 쫙 하고 뻗을 때까지. 제약주 그런 거 많이 나왔거든. 제약주. 한명 비는 것들은 쭉 나올 때 여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왔죠.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다 나왔다. 좀 더 올라갔지만요. 이건 오버슈팅이죠. 맛있는 것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분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공간만 찾아가서 15년도, 16년도 계좌했던 전체 계좌 부분들을 똑같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주도주하고 그 다음에 소형주, 이모작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매수가 바닥권에서 된다면, 위에서는 안 돼요. 바닥권에서 든다면은 충분하게 이룰 수 있는 시장 부분이다. 시장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가는 것들은 또 가는 것들이니까요. 그럼 가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접수됐으면은 1번들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는 있죠. 나오고 있는데 뭐 그 이야기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외국인들이 다시 또 재매도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 겁먹지 말고 차라리 여기 안에 있는 기업들의 본질을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맞춰가세요. 그러면은 외부적인 이야기로 인해서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외부적인 이야기로 인해서 매번 흔들렸다면 여기서 다 손절이에요. 다. 특히나 작년에는 더 많이 나왔잖아. 이게 계속 나왔잖아요. 그럴 때마다 경험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잘 봐요. 이 바닥에서는 저점을 계속 꾸준히 높여갔습니다. 돈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추세를